나는 네가 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나 그거 왜 몰라? 역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느꼈냐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고. 네, 맞아요. 저희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석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조경현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시려면은 학생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학생부고요.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희 둘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막막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두 개의 서류 중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서류인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안타깝게도 한 줄밖에 안 적혀 있어요. 많이 써봤자 사실 몇 줄 제한이 걸려있죠. 그렇죠. 예, 몇 날 며칠 얘가 무슨 활동을 했다. 그게 다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 학생의 세부적인 활동을 알 수가 어려우니까 자기소개서에 그걸 세부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가장 정말로 엄청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중요하냐? 서울시립대학교는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모니터 앞에 아예 그걸 인쇄해서 붙여놓는다. 사실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거랑 서류를 계속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그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배치하면 되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역량이 3개가 있죠. 무슨 역량이죠?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은 사실은 자기소개서 1번하고 3번에 노면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자기소개서가 작년까지 4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의 내용들을 자기소개서 1번은 학업 역량, 2번은 잠재 역량, 3번은 사회 역량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이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은 자기소개서 1번 교내 생활이나 교내에서 내가 겪었던 학업적인 활동, 그리고 교내 활동 등에 도겨내시는 자소서 1번에 학업 역량, 잠재 역량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었냐의 지원 동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는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자기소개서 3번에 노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좀 찾아야 할 텐데, 그렇죠. 이거를 생활기록부에서 좀 찾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이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정말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에게는 말하자면 이 학과가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활동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질이 좋아야죠. 그 활동의 질이. 예를 들어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활동에 맞는 그게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그 활동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정보 활용 능력이 있다고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먼저 보시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내가 어떻게 잘 엮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건데 본인이 설득이 될 수 있냐가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평가하는 기계가 아니고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네네. 아니, 학생 본인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활동으로 내가 입학사정관들, 교수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활동이 방법은 다양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면 괜찮다라는 거죠. 가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정도한테는 보여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아유, 얘 나는 네가 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나 그거 왜 몰라? 막 이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른다고 야속해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읽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서류 자기소개서라면은 저희도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설득하는 서류이고 남한테 나에 대해서 어필하는 서류이니까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선생님 정도들한테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러면 제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이런 의도로 쓴 건데 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꾸면 그게 잘 전달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첨삭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런 것도 있죠. 내가 했던 활동들을 쓰는 건 괜찮대요. 근데 지원 동기를 쓰는 게 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자체 문항인 3번 문항이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서 쓰라는 문항이거든요. 이거 쓰는 거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그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지금 그리고 준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번 문항은 저희 대학교와 그 다음에 지원하시려는 그 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니네 학교 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걸 가르치더라. 나 그거 배워보고 싶다. 근데 배워보고 싶다라고만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니네 수업을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쓰라는 얘기죠. 지원 동기나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은요. 저희가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설득할 수 있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희가 봐도 믿을 수 있게, 내가 봐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첨언하자면요. 사실은 전공에 대한 정보를 그럼 어디서 얻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전공에 대한 질문을 어디서 얻냐면 바로 각 대학의 학부의 홈페이지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학부장 혹은 학과장 인사말이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내고자 하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학과에 가기 위해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와 더불어 그래서 가서 요러한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정말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보고 뭐하고 하니까 너 진짜 너무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 학과에 대해서 정말 막 깊이 들어간 그런 전문적으로 간 그런 내용으로 써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하는 저희들도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알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대학교 수준의 아니면은 뭐 석박사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그 학과와 학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요 잘 알고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에 되게 압박을 받다 보면 가끔은 그 학생부에 도저히 고등학생이 이거 쓸 리가 없는 독서 활동들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면접이 있는 학교라서요. 면접에서도 검증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게 면접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전문적이라는 거에 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교육 과정을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질문도 있죠.
사실 정말 이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예요. 학생의 역량이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써서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항상 학생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 학생부에 없는 내용은 쓰셔봤자 저희가 믿지를 않아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 잘 써가지고 대학 가는 케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랑 항상 같이 가는 거고 학생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국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소개서로 내가 학업 역량이 좋다 아니면 잠재 역량이 좋다 사회 역량이 좋다 이거를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거를 되게 나열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3학년 때 뭐 했고 그거 저희 다 알아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자소서만 보고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학생부랑 같이 펴놓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또 뭘 느꼈는지 쓰라고 하셔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죠. 역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느꼈냐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고. 네, 맞아요. 저희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 뭐 과학 시간에 무슨 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내가 뭐 이렇게 가설을 이렇게 세웠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학업 역량이 우수한지 잠재 역량이 우수한지 그런 거를 저희가 요구가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선생님 저희가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 말은 수험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건 작성하면 안 돼요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전통의 자기소개서가 있었어요. 예, 아름다운 어머니와 멋진 아버지 밑에 면당면녀로 태어나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자기소개서가 되게 대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또는 친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셨을 경우 바로 불합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받았다, 아니면 삼촌이나 기타 등등 친척, 아니면 대학교에 다니는 형의 영향을 받았다. 요런 게 전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어떤 그것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전형에서 한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엄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일단 1번, 2번, 3번 이렇게 채워놔요. 네. 그리고 원래 써놨던 자기소개서를 계속 고치고 고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가 원서 마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번, 2번을 잘 쓴 것 같은데 3번이 없어요. 혹은 2번, 3번은 있는데 1번이 없어요. 분명히 이 학생 생활기록부가 되게 좋은데 자기소개서가 궁금해지는 걸 해서 가봤는데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요. 그런 자기소개서를 그런 서류를 참 뽑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 늦게 가시게 되면 수능 시험장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죠. 예, 그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소개서를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쓰라고 이렇게 저희가 공지를 드리면은 좀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공공적인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만 자기소개서를 받겠다라고. 저희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쓰는 케이스도 매년 종종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학생을 좀 저희 대학교에 대해서 성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곤란하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쯤은 탈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마구잡이로 넣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 3개 정도가 더 나왔죠.
써지 말아야 할 내용을 써서는 안 된다. 이미 모집 요강이 충분히 공지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실수의 영역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빼먹는다거나 혹은 아니면 서울시립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명이 종종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이름도 똑바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해요. 네. 예, 자,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다양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서류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재학생들이 보여주는 학교와 학과 정보 등등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발.